자유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지사 인터뷰 내용부터 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군들도 다 알아서 나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웬 떡입니까? 웬 떡이 아니고 그게 이제 사람 팔자의 문제죠. 사람 팔자. 이 작은 나라 대통령도 그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도 절에 몰락하는 것도 나는 하늘의 뜻으로 봅니다. 천명을 받아야 나오는 거죠. 비호감 폭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에이, 비호감이라고 아까 처음 이야기를 쭉 하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비호감이라도 대통령 됐어요. 지지도하고는 달라요. 모델이 트럼프십니까 지금? 옛날부터 홍준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질대라면 김어준 씨 한번 쥐어받고 싶은데 내가 많이 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됩니까? 그거는 문재인 의원의 의중이겠죠. 문재인 캠프에서 그거 열심히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그 후보가 네. 지금 가장 세다고 하니까 네. 검찰에서 눈치를 보고 있겠죠. 그 후보 진영에서 어떻게 요청을 하는지. 지금 현재 홍준표 지사가 보수 진영에선 1위, 지지율 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 의원님,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비호가 싫다는 여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네. 트럼프가 되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네. 트럼프도 사실은 비호감이 굉장히 많았지만 대통령이 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지사도 알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걸. 아, 지금 그럴까요? 이 국면에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참 궁금해요. 홍준표 지사는 과연 이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끝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네. 후보의 길을 계속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사실 갖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네.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계산을 할 겁니다. 끝까지 가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걸 안다면 네. 본인 대신에 누군가를 도와서 당선시키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걸 차선책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는 워낙 예측을 잘 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던질 수도 있는 분이에요. 당선 완주하지 가능성이 않더라도. 높다면 본인이 네, 그렇죠. 다른 선택을 할 수 예를 있다. 들면 뭐냐면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대선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세론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문재인 세력이 과연 결성될 거냐, 예. 말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럼 반문재인 세력을 통합해서 한 사람으로만 해서 만들면. 양자 구도로만 간다면, 예. 문재인 대 아무개 이렇게 양자 구도로만 간다면 사실은 이 보수 쪽에서도 해볼 만한 게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홍준표 진사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사실 그게 지금 관전 포인트예요. 근데 비호감이 네. 대통령 됐다고 트럼프도 비호감이라 대통령 됐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비호감 1위가 누굽니까? 비호감 1위 문재인 대표죠. 아. 예, 그러니까 홍준표 예. 전 지금 경남지사는 예. 뭐 호감도도 많이 떨어지지만 비호감도도 그렇게 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호감은 막말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막말 의미하는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오늘 그 탤런트 명계남 씨가 재밌는 얘기했어요. 네. 요새 안희정 씨 지지하잖아요. 만약에 그 문재인하고 그 최고 악의 시나리오가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하고 나가서 안철수하고 1대1로 붙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비호감도 1이기 때문에 그런 네. 얘기했어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안희정하고 안철수하고 보수 단일 후보가 나와서 싸우는 게 안희정한테는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비호감도 1위는 누가 봐도 선호도 1위도 문재인이지만 네. 비호감도 1위도 문재인이죠. 예. 예. 저는 이게 그 홍준표 방식하고요. 전략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홍준표 방식이라는 건 뭐냐? 저는 이게 그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이제 그 노이즈 마케팅 막말에 가까운 강한 말로서 뭔가 이게 어느 정도 지지도나 이걸 끌어올리고요. 노이즈 마케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편가르기입니다. 예. 자기의 호감층과 비호감층, 지지자 반대쪽을 편을 갈라서 결국에 보수 대 진보 싸움을 몰고 하는 거. 예. 이게 그 방식이고요. 저는 이게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면 그 어제 그 김무성 대표 만났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예. 도의사가. 저는 이게 그때 세 가지 단계로 전략을 한번 논의한 건데 첫째는 양박, 소위 양아치 친박은 배제하자. 예.
자, 두 번째 보수 후보를 이게 그 단일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 대선 후에 궁극적으로 통합하자. 이게 3단계 아마 두 분이 이야기를 주고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저는 이게 그 가장 이상적인 홍준표 씨의 구도는 3자 구도입니다. 저기 보수 단일 후보 바른당까지,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안철수, 그다음에 문재인 이렇게 3자 구도가 되면 야당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보수가 되게 단결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전략을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홍준표 지사는 정치권에 오래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3자 구도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길 거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요. 핵심은 뭐냐면 본인도 아십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후보 내면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친박 청산을 해야 돼요.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 예. 근데 친박 청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명진 위원장도 못했어요. 친박 청산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수 후보 단일화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하고 얘기했을 때도 김무성 대표는 아무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깃발을 들면서 보수 단일화를 얘기하면 될 것도 안 되는 지금 시국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났다는 부분도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나셨잖아요. 단일화 문제 얘기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거 선거연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바른정당의 후보하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거연대를 해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던가요? 그거 이야기하면 김무성 대표가 또 입장이 곤란하겠죠. 싫다고 하던가요? 아니, 싫을 이유가 없죠. 같이 사는 거니까. 중도 우파 대연합을 지금 김무성 대표는 아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지사님도 머릿속에 국민의당 있어요? 그럴 상황이 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정 의원님, 저기서 홍준표 지사 같이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같이 사는 거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가요? 홍준표 지사는요. 만약에 범보수 단일화 할 때 1번이 바른정당하고 단일화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유승민 지금 보이는 게 유승민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유승민 대 홍준표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홍준표 본인이 이길 거라고 가능성이 생각하잖아요. 높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지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말을 못했다는 건 바른정당 입장에서 바른정당 왜 만들었어요? 친박이 지금 있으면 안 되니까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친박이 사실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지니까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친박 청산을 하지 않은 가운데 자유한국당하고 단일화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존립 근거예요. 존립 근거. 바른정당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 그냥 하는 얘기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바른정당도요. 유승민 의원하고요. 남경필 지사 입장이 틀려요. 예.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은 뭔가 이게 자유한국당하고도 연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남경필 지사는 이게 연합할 수 없다. 아니, 그래서 이게 바른정당도 저는 의견이 갈리는 거라고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니고요. 예. 유승민 후보 입장도요. 그냥 단일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박 청산 후에 하자는 거예요. 먼저 친박을 청산해라. 친박이 문제인 거네요. 예, 친박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홍준표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양아치 친박은 배제하고 청산한 다음에 연합하자는 게 홍준표 지사 주장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죠. 지금 후보 연대든 뭐든 지금 굉장히 논의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시간이 없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게 예. 김무성 대표가 전 대표죠. 김무성 전 대표하고 홍준표 지금 지사가 만나는 게 무슨 대표성이 있습니까? 아니 홍준표 전 지사가 현 지사가 대선 후보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아니잖아요. 예. 또 김무성 그러면 지금 현재 의원이 물론 그 바른정당에 물론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하지만 두 사람이 그 지금 현재 대선에 나온 두 사람이 황당했어요. 자기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서 오르신 왜 말씀이에요. 연합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자세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아니 그리고 유승민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선을. 대선 후보는 따로 있는데. 그래,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본인이 가서 무슨 합의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황당한 거죠, 사실은. 예. 두 분이 만남 자체가 이상해요. 홍준표 지사가 예를 들면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고, 뭐, 김무성 전 대표가 무슨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무슨 이래서 가서 만나는 거면. 권한을 위임받고. 그렇죠. 아니면
두 분 중에 바른정당의 후보 두 분 중에 한 분이 후보가 돼서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는 게 사실 이건 야합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무 아니, 그럼 대표성도 없는 뭡니까? 사람. 마음이 급한 겁니까? 아니 지금? 야합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대표성이 없는데 어떻게 야합이에요? 그냥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김종인 대표도 아니 그렇고.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유한국당 그냥 후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네. 웃기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고 다른 후보들은 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그래서 김진태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른 정당과 손잡으려는 분이 있다. 대통령 탄핵 세력과 손잡아서 되겠느냐. 홍준표 지사를 겨냥해서 김진태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 거죠. 복잡하네요. 네, 복잡하죠. 또 바른 정당은 이번에 제일 선거 캠페인은 제일 모범생이죠. 예. 정책 선거를 하고 가장 모범적으로는 하지만은 왜 회사 일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범생인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공부는 꼴찌에서 빌빌 도는 거. 지금 지지율이 또 안 나오니까 예. 자칫 어떻게 보면은 그 명분을 예. 탈당을 한 명분조차 없어져서 바른정당은 자칫 보수 단일화하다가는 당이 없어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